날씨에 이렇게 걸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허리 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리 통증은 그림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시죠? 아이고, 허리가 아프구나. 보통은 100명 중에 80명, 90명 정도가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계속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보통은 처음에 이제 그냥 담이 걸렸나 보다, 삐끗했나 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테고, 혹시 디스크인가? 아니면은 협착증도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나는 협착증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금 혹시 이런 허리 요통,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안 좋은 그런 게 허리에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특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원인을 불문하고 통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게 되면 주변에 허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또 보통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도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를 해봐라, 이런 운동이 좋다, 어느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또 이제 무슨 기구를 쓰면은 좋다더라,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무슨 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또 절대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허리 통증이 왔을 때 좀 돌아가지 않고 통증에서부터 회복까지 쭉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봤거든요. 요즘 이제 뉴스 같은 거를 쳐도 허리 통증 이렇게 치면은 10만 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던데 유튜브 동영상을 쳐보니까 25만 건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제목이 멋있어서 같이 찍어봤습니다. 허리 통증 10초 만에 없애는 방법, 간단한 5가지 방법, 이런 25만 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 중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거는 그냥 단순 요통입니다. 보통 이제 그냥 근육통이라고도 하고, 아까 일반적으로 담 결렸다, 삐끗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여기 들어가는데요. 단순 요통이 제일 많습니다. 덩어리가 제일 크죠. 그리고 나머지 디스크, 협착증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질병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척추에 생기는 관절에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조그만 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리가 한 가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아마 사람은 못 보셨어도 동물은 보셨을 것 같아요. 돼지뼈로 만든 감자탕이라든지 그런 데 척추가 들어가니까요.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척추뼈가 있고요. 뼈가 이제 기둥처럼 쭉 일렬로 있는데, 뼈하고 뼈 사이에는 조금 딱딱하니까 쿠션 역할을 하라고 디스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뼈하고 뼈가 만나는 부분은 이제 관절 마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신경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하고 인대,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것들이 여러 층으로 층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순 요통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100%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연구 중에 있고 대부분은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미세하게 손상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세 손상이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부러지거나 한 거는 단순 요통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랑 척추 뼈하고 근육이 주로 몸무게를 중력에 대항해서 지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젊은 사람, 이제 뭐 20대, 30대 이런 나이에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척추뼈가 조금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변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생기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너무 안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는 운동하는 사람, 선수 이렇게 좀 무리해서 근육을 이제 혹사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 쓰는 경우는 같은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근육이 좀 굳어지고 약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단순 요통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척추 디스크입니다. 척추 디스크가 아까 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크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손상을 받았을 때 어느 순간 튀어나오고 터져서 신경을 건드리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보통 튀어나온 부분이 직접 건드려서 물리적으로 신경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 신경에 닿으면 조금 자극이 돼서 화끈화끈해지고 그런 화학 성분 때문에 생기는 신경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잘 생기는 협착증인데요. 생기는 원인은 이제 뼈마디가 좀 굵어져서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손마디가 굵어지고 두꺼워지게 되는데, 허리에 있는 척추마디도 관절이 굵어지고 그리고 인대도 좀 두꺼워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지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서 높이가 낮아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가 일렬로 서 있지 않고 조금 앞뒤로 삐뚤삐뚤해진다든지 해서 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좁아지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노화인데 협착증이 생겼다고 다 문제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것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착증이 아픈 것은 이제 보통 신경이 조여서 딱딱한 뼈나 인대에 눌려서 압박에 의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잘 생기지는 않지만 조금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한번 제가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절 같은 경우는 낙상하셨다거나 교통사고, 넘어지신 경우, 그렇게 사고를 당하신 일이 있으실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세가 드시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폐경이 되시면서 골다공증이 오신 경우, 또 이제 이전에 허리를 좀 수술을 하셔서 수술하신 부위 아래 위쪽으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 염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속에서 피를 타고 균이 허리로 가서 고름을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드물게는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찔러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기시는 분들은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당뇨, 그리고 병이나 다른 이유로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 감염에 좀 약해지시니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식을 받았거나 류마티스 이런 것들로 면역 저하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열병을 앓으셨던 경우, 감염이 최근에 있으셨던 경우에 제가 이런 상황이면 한번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세 번째로 이제 잘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놓치면 아주 큰일이 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요. 보통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거 말고 갑자기 체중이 한 5kg 정도 빠지셨다든지,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드시거나, 또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시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다른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그럴 때는 제가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면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수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시면 삼각형이 있으면 밑에 큰 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술을 안 하는 선생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수술이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치료를 해서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고요.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수술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저한테 오셔도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이게 한 100명 중에 5명, 5% 안쪽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제가 물음표를 써놨는데요. 요거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뭐 다르게 마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조금 참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심하니까 그냥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갑자기 다리, 특히 양쪽 다리로 힘이 쭉 빠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마비가 점점 진행이 되거나, 또 대소변 쪽이 안 그러셨는데 조금 이상해지거나, 좀 보시던 거를 못 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실금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뼈가 너무 많이 다쳐서 아예 그냥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실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아픈 경우를 보통 이제 위에 아까 보신 빨간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속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요통치료, 보존적 치료라고도 하고, 요즘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은 잘 좀 바로 뜻이 와닿지 않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수술적 치료라는 말도 쓰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병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감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뭐 집에서 그냥 쉬고 잘 드시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시기도 하고, 또 증상이 심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병원에 가면 7일 만에 낫고 집에서 쉬면은 일주일 만에 낫는다고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말을 뭐 같은 7일인데 고생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감기가 이제 좀 나았으면 다음번에 또 걸리지 않도록 원인이 있으면은 조금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왜 감기에 걸렸을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날따라 좀 피로했나? 아니면은 사람 많은 데 가서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조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많이 자고 잘 드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좀 면역력을 좋게 만든다거나 다음부터 손을 잘 씻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방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잘 쉬면 저절로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서 보통 하는 게 뭐 물리치료,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는 거 보조기 치료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라고 해서 근육주사, 신경주사, 또 어떤 경우는 시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치료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런 치료들을 해서 증상이 좀 좋아지면 하실 일이 하나 더 있죠.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허리 통증이 왜 생겼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보통은 자세하고 상관이 있어서 어떤 자세를 해서 내가 좀 나빠졌구나. 아니면 직업 때문에 뭐 반복적으로 뭐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렇게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좀 교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좀 통증이 좀 덜 생기도록 그렇게 되시겠죠.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통증이 좋아졌더라도 또 생기실 수가 있고, 계속 생기면 통증이 점점 세지고 통증 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에 이제 만성 통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치료하는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면서 한번 실제 비수술적 치료, 또 운동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고를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군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자, 환자가 허리가 아픈데 젊은 사람이죠. 30대 여성인데 의사인데 통증 치료하는 의사고요. 주로 이렇게 앉아서 뭐 컴퓨터하고 뭐 일하고 이런 자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팠을 때는 그냥 조금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너무 심하게 아픈 거는 아니고 움직일 때는 조금 아픈데 누우면은 괜찮고 걸어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뭐 뚝 소리가 났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다칠 만한 일이 없어서 일단은 진찰을 해보니까 왼쪽 허리가 조금 단단해져 있고 굳어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뭐 움직이는 힘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 만져봤을 때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다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뻗친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괜찮았어요. 특별히 뭐 뼈가 많이 내려앉았다든지 틀어졌다든지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진단은 우선 단순 요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 요통 치료, 보존적 치료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프니까 일상생활 출퇴근하고 뭐 평소처럼 하는 일은 하지만은 조금 무리가 될 만한 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좀 이렇게 접영 동작을 한다든지 무슨 좀 스윙 동작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무리가 됐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을 좀 썼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또 일할 때 조금 아팠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도 먹고 근이완제하고 또 이제 그것만 먹으면 조금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위장약도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좀 굳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좀 받고 근육 마사지로 꾹꾹 눌러줘서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했고요. 또 근육주사, 이제 뭐 정식 이름은 통증 유발점 주사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하면서 조금 지내봤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좀 좋아져야지 되거든요. 네, 통증이 심해지고 점점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에고에고 소리도 나고 이건 이상하다. 단순 요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픈 자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이 눌린 데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요통이 아니죠. 이제는 디스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다시 보존적 치료. 왜냐하면 이제 당장 아까 제가 꼭 수술하는 경우 말씀드렸는데 마비가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 멀리 갈 때는 조금 허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차원에서 보조기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요 튀어나와서 신경이랑 닿아서 있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신경치료약을 주사를 좀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굵은 글씨로 썼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저 자세 교정, 재활 운동 요거를 이때 하면 안 되고 처음 아플 때 아니면 아프기 전서부터 원래는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뭐 조금 경한 질병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막상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자세 교정, 재활 운동을 늦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신경치료 주사는 여기 보면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압력이나 충격을 받아서 튀어나오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신경이 이렇게 빨갛게 불을 켰죠.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막 아프게 되는데 옆에 보면은 근육도 좀 굳어 있습니다. 요거랑 보면 알 수 있죠. 요거는 근육이 이제 펴져 있고 여기 아플 때는 근육이 굳어 있는데, 요 근육 문제는 약간 조금 닭이랑 달걀처럼 디스크가 터져서 여기가 아프니까 몸을 아픈 데를 보호하려고 근육이 굳어지는 것도 있고요. 근육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더 디스크가 잘 터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요 신경 염증이 있는 자리에다가 겉에서 바늘을 하나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주사약을 좀 썼습니다. 그거를 신경치료,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거는 이름이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의 주사라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픈 부위 신경에 바늘을 넣어서 그쪽에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약을 쓰느냐? 일단 마취 성분을 조금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신경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조금 섞습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경우에 따라서 좀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받아봤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주사를 해서 약을 써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취제 써서 잠깐 마취시켜가지고 지나면은 다시 이제 아프게 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시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실제로도 하루 이틀 조금 마취 성분이 강하게 있을 때는 조금 많이 덜 아프게 됐다가 그게 좀 지나가면 다시 조금 더 아파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신경이 조금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는 그 이후에도 스테로이드 호르몬 작용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시키려고 마취제를 꼭 쓰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신경이 정기적으로 막 성이 나 있을 때 마취 성분을 쓰면 그게 좀 진정되고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위험하다, 뼈주사 맞으면 안 된다, 많이 들어봤는데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쨌든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기 때문에 조금 써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거는 약으로 잘 쓴 거죠. 그런데 과용하면은 부작용은 있습니다. 또 이 주사 쓰면 내 디스크 튀어나온 게 들어가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주사 그림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주사는 신경염증을 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주사고, 디스크를 떼어내거나 없애거나 그런 주사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는 한 몇 달에서 몇 년 정도 뒤에 보면 저절로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부는 몸에서 좀 흡수가 돼서 쪼그라들기도 하고, 또 신경이랑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게 되면 조금 튀어나와 있어도 그냥 통증 없이 잘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디스크가 조금 쪼그라들고 좋아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주사는 그러면은 몇 번을 맞아야 됩니까? 보통은 한 번 해보고요. 조금 좋아지는데 좀 미진하다 싶고 또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두세 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달아서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한두 주 정도 좀 지켜본 다음에 한 번 하고 또 조금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만 맞았고요. 약간 어떤 기분으로 맞았냐면 이게 이제 맞고 나서 당장 좋아지고 낫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피부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흉지지 말라고 약 바르듯이 신경에 좀 염증이 생겼으니까 속에 흉지지 말라고 약 바르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치료를 하면 낫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일 궁금하신 거죠. 바로 나으면은 좋은데 가끔 바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은 그러면 이제 환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는 다 똑같이 잘해드렸지만 그분한테는 굉장히 명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대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보통 목표를 보존적 치료해서 처음보다 한 50% 정도 좋아지면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완전히 빵점 되게 만들어주세요. 싹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조금 뒤끝이 남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한 반절 정도 좋아지시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낫는데 좀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은 이제 조금 아프니까 사람이 좀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몸이 아프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걱정이 이렇게 자꾸 되는데 내가 이제 만성통증 환자가 됐구나. 내 몸에 어디 약한 부분이 하나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여행 다니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사람 몸이라는 게 점점 지나면은 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기 마련인데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아까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경우도 보니까 이거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나?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좋아지고 나서 빨리 해야 될 거 요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 자세가 어떤지는 그냥 잠깐 병원에 진료 보러 가서는 담당 선생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책상에 앞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앉는 자세가 어떤가, 걷는 자세가 어떤가,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일이나 아니면 뭐 정원일이나 다른 일을 할 때 자세가 어떤가 이런 거를 연구를 조금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보시고서는 나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의자가 좀 나쁜 것 같아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그래서 책도 의자에 앉으면 큰일 난다는 이런 책도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왜 회사에서 이제 요새는 의자에 앉으면 좋지 않다고 하고 서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해서 방송 프로그램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보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어떤가. 그랬는데 막상 또 사실 이제 좋은 자세, 나쁜 자세에 보면
계속 꼿꼿하게 서 있는 것도 허리에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어야 될 때는 발 받침대 같은 걸 써서 발을 한쪽씩 올리는 게 허리가 굳어지지 않아서 더 좋고, 조금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고,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서 뭐를 하려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일하기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의자를 버릴 수는 없고 타협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 그냥 좀 똑바로 잘 앉고, 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면 굳어지고 안 좋아지니까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저 혼자서 나름대로 타협을 했고요. 그리고 무슨 자세, 내가 또 나쁜 자세를 뭘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다리 꼬기, 그리고 엎드려서 뭐 책 보고 전화기 보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방이나 짐 같은 거를 한쪽으로 무겁게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요새는 이런 거를 무의식 중에 하면 빨리 이제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가방을 되게 가볍게, 저 오늘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꼭 뭐 들어야 되면 이제 되도록이면 등에 이제 양쪽으로 매는 가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일할 때 조금 방사선 치료고 신경 치료를 할 때 방사선 기계를 쓰기 때문에 좀 무거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전에도 귀찮아서 한 번 입으면은 찍을 때도 입고 있고 안 찍을 때도 입고 있고 계속 입고 있었는데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진 찍을 때만 입고 그 다음에는 얼른 벗습니다. 이제 요 일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본인이 어떤 거를 좀 덜 하고 안 하면 좋을지 그래도 몇 개씩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지 될까요? 아유,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요것만 남았습니다. 되게 운동이 종류가 많아요. 좀 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리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여기 보면은 요 운동들은 모르는 거 없으시죠? 밖에서 이제 나가서 바람 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깥에서 평지 걷는 거 하시면 되고, 또 뭐 체육관 실내에서 가는 거 좋아하시면은 러닝머신 하셔도 되고, 또 자전거, 실내 자전거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등 기대고 앉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셔도 좋고요. 또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쿠아, 물 속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무리가 가는 동작들도 있으니까 허리 아프신 경우에는 그냥 엎드려서 발차기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허리에 손을 한번 짚고 다리 걸어 보시면 허리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마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좀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되는데요. 제가 매일 30분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놔야지 몇 번이라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써놓으면은 한 번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저녁에 하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바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아까도 이제 치료하고 나서 좋아지는 데까지 몇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바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몇 달 뒤에는 조금 괜찮은데 다니기가 좀 수월하다,
아픈 거 조금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되실 때가 아마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금방 빠지거든요.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몸짱, 몸만 든다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안 하면 보통상 바로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시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성건성 하시면은 이게 원래 아프신 분들이 자세가 안 좋고 좀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집중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이시면 이상한 자세로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운동이지만 다리 움직이고 허리 근육 힘 들어가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집중해서 하셔야지 됩니다. 쉬운 거는 아까 그거는 쉬운 운동이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운동입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또 워낙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몸 중심에 있는 근육 앞에서 보면은 복근 또 위에 횡격막 그 다음에 밑에 골반 근육 그리고 등에서 보면 등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보면 몸 가운데 팔다리 빼고 몸통 가운데에 있는 중심이 되는 근육인데요. 몸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데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튼튼하면 척추가 좀 뼈가 약하시고 디스크가 약하셔도 옆에서 이렇게 갑옷처럼 감싸주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고 아니면 많이 아플 거를 좀 덜 아프시면서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힘도 중요하고 유연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 운동이 같이 필요해요. 그냥 정말 운동이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 운동 안 하시던 분들 그냥 뭐 달리기 뭐 이런 운동만 아시는 경우에는 저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제가 열심히 한 운동이라서 실어봤습니다. 요런 동작은 땅바닥에 누워서 요렇게 엉덩이 허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쉬워 보이는데 허벅지, 엉덩이, 허리, 배 근육이 다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두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고요. 이 동작은 스트레칭, 뒷다리, 등 이렇게 해서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동작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라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도 잘 모르는 거지만은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조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도 운동을 조금 했어서 사실은 뭐 책이나 뭐 저기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보고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1대1로 말하자면 이제 독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운 적도 있고 또 뭐 체육 이제 그런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같은 데서 이제 그룹으로 선생님 한 분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각자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거는 사실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운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서 하면 자세가 이렇게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는데
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뭐 들어가지 않을 때 들어간다든지 조금 더 무리한 자세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서 배우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쉽고 간단하고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배우는 거는 뭐 비용은 이제 제가 알기로 보통은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안쪽, 몇만 원 선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월수금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가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그냥 안 하면 흐지부지 되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돈도 내고 등록을 했으니까 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단체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거기에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려운 동작을 할 때 나도 될 것 같아서 같이 하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단체로 하는데 이 동작은 좀 아프다. 아직 나는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배우는 거는 뭐 비용은 비싼데 자세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저희 병원에도 스포츠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운동을 같이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 한번 배울 때 잘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이 중요한데 하다가 다치면 도루묵이기 때문에 요거 잘 하셔야지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몸을 부드럽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날 좀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구 친구나 가족이 봐주거나 아니면 거울로 보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벽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도구를 쓰실 수 있으시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꼭 몸 풀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요통 쉽고 어려운 병인데 진단, 내가 어디가 왜 아픈지, 그리고 치료,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적당하게, 그리고 운동, 이렇게 3박자를 잘 하셔서 허리 아픈 데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